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Heart Rate Variability in Subthreshold Depression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이고 Subthreshold Depression, 즉 역치 이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심박수 변동성에 대해 조사한 논문이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감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라는 저널에 2025년 3월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논문이고,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는 클리니컬 뉴럴로지와 사이키아트리 분야 모두에서 상위 12%에 속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MDD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이고,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질병 부담의 두 번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만큼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역치 이하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Substressor Depression, 줄여서 SUBD라고 부르는데요. 이 SUBD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SUBD라는 개념이 최근에 제안된 건 아닌데, 임상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울증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이 서브D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서브D는 심각도나 지속기간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MDD의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다소 우울한 증상을 보인다거나 또 뭔가 우울증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D가 임상적 기준이 없다 보니 연구마다 어떻게 그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병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서브D가 MDD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을 크게 손상시키며 더 나아가서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울증은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고, 이런 증상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임상의의 인터뷰나 주관적인 자기평가 척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우울증과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 심박수 변이도를 뜻하는 HRV가 연속적인 심장박동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유망한 생물학적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HRV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심장에 대한 부교감 신경 제어가 약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런 HRV의 감소는 우울증 증상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HRV 지표를 활용하여 MDD에서 어떤 지표가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RV는 전통적으로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그리고 비선형 분석을 사용하여 정량화합니다. 시간 영역 피처는 HRV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 정도를 반영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MDD 환자는 종종 RR 간격의 표준 편차인 SDNM과 RR 간격의 평균 제곱근 연속 차이인 RMSSD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파수 영역 피처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활동을 나타내며 저주파와 고주파 파워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연구 결과들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선형 지수는 심전도 데이터 복잡성과 불규칙성을 나타내는데, 최근 연구에서 비선형 지표인 SD1과 SD2를 활용했을 때 MDD와 HC를 더 잘 분류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SD1과 SD2에 대해서는 메소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MDD를 진단받은 환자와 건강한 사람 간의 HRV 차이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서브 D 상태에서 HRV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HRV를 통해 경미한 우울증을 감지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서브 D를 가진 개인의 HRV 특성을 분석하고 MDD 환자 그리고 건강한 대조군의 HRV 특성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의 ECG 데이터를 수집하여 HRV 지표들을 계산하였고 자가보고를 통해 평가한 우울 증상, 불안 증상, 그리고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을 탐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 D 그룹의 HRV는 HC 그룹보다 낮지만 MDD 환자보다 높을 것이고 자가보고한 심리적 증상 수준과 HRV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481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모두 18에서 65세 사이였습니다. 피험자들은 임신 또는 수유 중이 아니었고 뇌전증, 파킨슨병과 같은 심각한 신경질환 병력이 없었으며 심혈관 질환이 없었고 MDD를 비롯한 정신질환 병력 또한 없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정신건강진단 인터뷰인 미니를 사용하여 우울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무증상 그룹, 서브 D 그룹, MDD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HC 그룹은 우울 증상이 전혀 없거나 하나만 있는 피험자들이고 총 22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서브 D 그룹은 2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지만 MDD의 진단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 그룹으로 131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MDD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상실을 포함한 5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는 그룹으로 12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우울의 심각도는 DSM-5에 따른 자가평가 척도인 PHQ-9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PHQ-9은 최근 2주 동안 경험한 우울증 증상의 빈도에 대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7점이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증상이 더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불안 증상의 심각도는 GAD7이라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불안장애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했고 PHQ-9과 마찬가지로 최근 2주 동안의 불안 증상 빈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총점은 21점이고 높을수록 불안 증상이 더 심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수면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수면의 질은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인 PSQ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 상태에 대해 평가합니다. 총점은 21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많은 증상 중에서 이 우울, 불안, 수면의 질, 이 3가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증상들이 우울증의 대표 증상이기도 하면서 모두 어떤 심장 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HRV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ECG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ECG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피험자들은 최소 8시간 동안 자율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담배, 알코올, 커피, 약물 이런 물질들의 섭취를 삼갔습니다. ECG 측정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움직이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지시받았습니다. ECG 신호를 기록할 때 이 좌측 쇄골 아래쪽 부위에 전극을 부착을 했고 25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최소 3분 동안 측정했습니다. 각 참가자들의 ECG 신호에서 연속한 3분 동안 가장 노이즈가 적은 구간을 선택하여 잡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후 3에서 45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해밀턴의 R피크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RR 인터벌을 산출한 후 육안으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였습니다. HRV 지표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타임 도메인 특징으로는 SDNN, RMSSD, 그리고 전체 RR 인터벌에서 연속된 RR 인터벌 간 간격의 차이가 20ms를 초과한 비율인 PNN20과
50ms를 초과한 비율인 PNN50을 추출하였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이 웰치 메소드를 통해서 울트라 로우, 베리 로우, 로우, 하이에 대한 주파수 파워를 계산했고 LF와 HF의 비율도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선형 특징으로 푸엔카레 플랫으로부터 SD1과 SD2를 추출하였는데요. 이 푸엔카레 플랫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시계열의 연속적인 데이터 포인트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RRN을 X축으로 하고 그 다음 샘플 RRN 플러스 1을 Y축으로 하는 그래프에 이 RR 인터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원형의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타원형의 단축 선분, 즉 이 y는 마이너스 x 방향의 표준 편차를 SD1이라고 하고 이 타원의 장축 성분, 즉 이 y는 x 방향의 표준 편차를 SD2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한 성계 분석 결과입니다. 표에 적힌 값들은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이거나 중앙값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를 표현했을 때는 괄호 안에 백분율을 표기하였고 중앙값일 경우 괄호 안에 제1분위수와 제3분위수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참가자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대학 교육 이상을 마쳤으며 나이의 중앙값은 27세였습니다. BMI의 중앙값은 22.09kg/m/제곱으로 건강한 체중 범위에 속합니다. 이 세 그룹 간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그리고 BMI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심각도, 불안 심각도, 그리고 수면의 질에 대해서만 모든 그룹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룹에 따른 HRV 지표들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각 HRV의 지표의 이 중앙값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RF, HF 레이시오를 제외하고 MDD에 비해서는 모든 지표들이 SUBD에서 높았고 SUBD에 비해 HC에서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SDN은 그리고 VLF, LF, SD2에서는 MDD와 SUBD와 HC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쪽 결과에서 이 IQR을 사용해서 HRV의 상대적 변화량을 표준화한 분석이 있어서 이 그림에서 개념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박스 플롯에서 이 가운데 있는 선은 중앙값을 의미하고 이 박스를 그리는 이 테두리에서 이 작은 테두리 부분을 제1사분위수 Q1이라고 표기하고 이 큰 테두리 값을 제3삼분위수 Q3라고 표기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작은 값부터 시작해서 25%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을 Q1, 그리고 75%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Q3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Q1과 Q3 요 사이의 차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 결과에서 이런 값들을 활용한 분석 결과가 나오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IV 지표와 임상 증상 심각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표에 적힌 값은 코릴레이션 값이고 통계차의 경우 별표를 붙여서 표시하였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LF-HF 레이시오는 그룹 간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MDD, SUBD, HC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 상관관계 분석도 마찬가지로 LF-HF와 이 세 가지의 임상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임상 지표 모두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상위 3개의 HRV 지표가 이 SDN은 LF, 그리고 SD2인데 이는 앞선 결과에서 MDD와 SUBD, SUBD와 HC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지표와 동일합니다. 이 우울증 심각도와 수면의 질에 대해서는 이 LF가 가장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이 불안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SD2가 가장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HRV 지표 모두 HRV 자체만으로도 그룹 간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또 임상 지표에 대해서도 모두 0.001 미만의 통계값을 보이기 때문에 각 지표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체질량 지수에 대해 공별량 보정을 수행한 후 HRV 지표를 독립 변수로 해서 이 HRV 지표와 우울증 상태 간의 연관성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 표의 경우는 이 임상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이 앞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LF-HF 레이시오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SDNN, LF, SD2에서는 여전히 세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와 별개로 이런 표를 좀 처음 접해봐서 좀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OR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이 HRV 지표의 IQR 값이 증가할 때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 집단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비교 집단에 비해 낮아진다라는 뜻이고, 이 1보다 크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아진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SDNM만 좀 살펴보면 먼저 MDD와 HC 비교에서는 이 OR 값이 0.33인데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SDNN 값이 IQR만큼 증가할 때 MDD일 가능성이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DNN이 커질수록 HC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HC의 SDNN이 MDD보다 전반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 이 SUBD의 SDNN이 MDD보다 전반적으로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HC의 SDNN이 SUBD보다 전반적으로 크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SDNN은 HC, SUBD, MDD 순으로 크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역치아 우울증, 즉 SUBD 환자의 심박 변이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의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HRV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중 SDNN, LF, SD2 지표들이 HC, SUBD, MDD의 세 그룹을 구분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DNN, SD2는 MDD 환자에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존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바이오마커로서 신뢰성이 있지만, 이 LF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활동 모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LF 자체에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LF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HF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MDD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우울한 개인을 대상으로 HC 그리고 MDD와의 상태를 객관적 지표인 HRV를 통해 구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을 조기에 판별하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ECG 측면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